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기대 속에 김영록 지사의 1년은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유치와 국비 예산 확보 면에서도 그렇고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는 등 인지도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초청해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를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담에서 질문해 줄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한대 정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송영종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먼저 김영록 지사께서 민선 7기 1년을 보낸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1년간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민 제1주의, 우선주의를 필두로 하면서 또 민박 간담회도 하면서 도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필수 불가역이라는 사업들 또 그 미래의 전략적인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만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앞으로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도 제가 이번 취임 1년을 맞이해서 블루 이코노미를 도민들께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푸른 바다, 푸른 강, 그리고 푸른 하늘 이런 또 천정 자연과 함께 무한한 자원을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미래의 전략 산업들 블루오션을 만들어 갑시다 하는 푸른 경제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새로운 정도 천년의 밑거름을 확실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 비전을 블루 이코노미까지 선포를 하시고 이제 지사님의 별명이 이제 미스터 블루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둬야 미스터 블루가 되는 거죠. 뭐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좀 보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사님의 그 성과와 지난 1년의 성과를 한번 되짚어 보겠는데요. 가장 큰 성과로 한전공대 유치를 꼽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자, 한전공대 유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향후 계획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한전공대 유치는 당연히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에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공모 과정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에서도 1,000억 정도 10년간 이렇게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 투입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나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한전공대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생각해서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공과대학이 되고 거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새로운 에너지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연구소 기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정말 새로운 스타 벤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탄생한다 하면은 저는 1,000억, 2,000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다 뜻을 모아서 이제는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전남 공동의 일이고 22개 시군 전체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아줘서 정말 세계적인 공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참석해 주신 두 분 패널의 질문을 차례로 받고 또 다시 답변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긴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예, 저도 뭐 한전공대가 우리 지역에 유치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교육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또 한전공대가 모델로 삼은 포항공대 설립 당시와 또 지금은 다른데 지금 우선 한전 인근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연구 역량 분산 때로는 이제 학생 모집 부분에 있어서도 하향 평준화가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요? 이런 부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그 한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기대하시고 계시지만 정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아직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전이 포항공대와 같은 사립대학교로 갈 경우에 어떤 그 정관에 담긴 설립 정신이라든지 회계 구조, 이사회 이런 것들 어떤 가버넌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전라남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과연 이사회에 참여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정공대의 이제 운영과 뭐 학생 모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를 들면 쭈리 공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공대에 거의 뭐 탑 레벨에 있는데요. 정부에서 사실 1조 5천억씩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도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는 세계적인 공대로 만드는 데는 정부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일반 포항공대처럼 사립대만으로 취급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의 역할을 주문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찌리 공대 같은 경우는 매년 1조 5천억 정도의 연구비 또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정공대는 아까 방금 하향평준화 걱정도 하셨는데, 결국은 정부의 의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교수진을 확보하고 학교의 네임밸류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학위에 매였다. 그리고 절대 n분의 1의 하나의 대학을 만든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세하게 이제 그 가버넌스랄지 뭐 그 이사회에 전라남도가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천천히 결정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앞으로 결국 한정공대가 스탠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앞으로 한정공대가 국가적으로도 정말 꼭 필요한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이 되고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회도 필요하다면 참여해 볼 수 있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그 송영정 위원장께서는 예, 예. 한정공대가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유치를 아주 치열하게 벌인 끝에 나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개교가 이제 2022년 3월이니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고 보는데요. 거의 그 5천억 원 가량의 그 설립 비용,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1단계 이제 설립 비용은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학교를 일단 2022년 3월 개교까지 하는데 꼭 필수적인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한국전력에서 부담하기로 지금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연구 시설도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제 한정공대에 관해서 단순히 이것을 공기업에서 하는 하나의 대학, 어떤 분들은 그 민간 대학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울산과기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공대도 특별법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설립하는 대학으로서 준 국립대학 정도의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 수준의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하겠다라는 것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의 받아들이고.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네, 저기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남에는 이제 그 인구수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학생 수 또한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에 소재에 있는 각 대학에 에너지 관련한 학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학과들을 이 그 한정공대 쪽에 통폐합하면은 여러 가지 그 시너지 효과까지도 산학 협력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사회에도 참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하시겠다라고 네, 이 했죠.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현 단계는 우선 설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단계인데요. 에너지 관련 학과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협력 관계랄지 또 통합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목포대, 동신대, 또 순천대, 전남대 이런 관련 대학들하고 한전공대가 협업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지 한전공대 특화대학이 되면서 다른 대학이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실제 또 한전공대가 잘 되면은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공대가 됐을 때 그 성과물이 우리 광주, 전남, 소재 다른 대학하고 연계를 통해서 협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야를 앞으로 한전공대 세울 때 마스터 플랜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이번 그 국회가 정상화되었고 이제 된다라고 하면 그 어느 단계에서 적어도 이제 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고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네. 우선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서 예. 우선 이 한전공대 설립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근본적인 한전공대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확실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네. 거고 그 부분은 내년쯤 가서 잘 정치권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국회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행령만으로도 일단 설립 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별법은 마련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전공대 이야기만 네.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인사말만 했거든요. 네. 또 이제 민선 1기에 사실은 지난 이제 10년 정도 우리 전라남도에 필수 불가결한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네. 사실상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좀 터득거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1년간 열심히 뛰었고 전라남도의 기본적인 SOC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실마리를 다 열었다. 예. 예를 들면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예, 예. 남양 철도 또 경전선 거쳐서 갑니다만은 네. 전철화가 돼야 이게 앞으로 이제 고속철도화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철화 없이 남양 철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철을 하게 됐고 경전선도 정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다시 선정해줘서 이제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대에 기차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예. 대단히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안국제공항도 활주로 연장 사업도 정부 예산이 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웠던 사업들 됐고 그다음에 뭐 재작년이 된 겁니다만은 그 부분은 무안국제공항에 KTX가 경유하는 문제도 확정돼서 이제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 1년간 전라남도 SOC 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그 지사께서 또 이제 예타면제 사업도 예. 그 남해안 해안 관광도로 예타면제 네. 사업도 1조 원을 정부가 추가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천사대교가 이렇게 개통돼서 많은 분들이 오고 관광객도 몰리고 주민교통편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그런 길이 1조 또 연도 연륙 사업을 목포권, 여수권 이렇게 하게 돼서 대단히 저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미래 전략 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은 됩니다만 기왕의 지사께서 이제 그 인프라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대담의 순서를 좀 바꿔서요.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선언했고 민선 1기에 바로 이런 인프라들을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광 인프라로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왕의 얘기가 나온 김에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시대. 자, 성공의 조건을 뭘로 보십니까? 인프라는 지금 일단 확보를 하시고 매진을 하셨고, 자 그러면은 그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꾸려 가실 때 어떤 조건들을 더 갖추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부산과 목포 간에 목포와 부산 간에 철길이 열리고 네. 또 무안국제공항도 활주로 연장이 돼서 대형기가 예를 들면은 동남아시아 정도까지도 다 얼마든지 확장 노선을 통해서 예.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런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다고 봅니다. 또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서 대형 연도 연륙 사업들, 천사대교와 같은 그런 사업들이 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나 SOC입니다. SOC. 그래서 예. 관광 분야의 SOC가 대단히 이제 10년 내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고 발전이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관광 그야말로 콘텐츠,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서야 되는데요. 여수권의 이제 경도는 미래에셋에서 1조를 투자하겠다 해서 6성급 호텔도 짓겠다. 또 여러 가지 해양 리조트를 세계적인 리조트 단지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여수권은 앞으로 그런 면에서 크게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네. 그런 면에서 천사대교가 많이 다리 놓은 뒤에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그것만 보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목포권에도 이제 역사문화 탐방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와서 정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킬러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해남의 오시아노 관광단지랄지 네. 우리 주변의 신안 쪽이랄지 또 여러 그 숙박이랄지 또 이렇게 와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관광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SOC만은 갖고는 어렵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네. 이제 목포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되면은 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가지고 긴 안목에서 준비한다면은 정말 10년 후에 전라남도 관광은 제주도 관광처럼 멋진 여건을 갖고 세계적인 관광 또 중국의 관광객, 일본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사님께서 지금 인프라는 깔려 있고 지금 이제 컨텐츠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이 6천만 명이 아니고 더 이상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패널들이 질문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경 교수님. 예. 뭐 투자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인프라도 전 지속적으로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금 그 킬러 콘텐츠 문제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관건이 어떤 그 소프트한 부분들, 특히 로컬 관광 자원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떤 로컬 기반의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뭐 조금 더 세밀하게는 여행 영상을 어떻게 우리가 제작해서 이걸 서비스할 것인가, 또 뭐 여행 큐레이션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지사님께서는 그 도지사 출마 당시에 그 전남관광공사 이런 그 공약도 제시를 했는데 전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추진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뭐 경북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봤더니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더 사업 영역도 넓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공약에 제시했었던 이 사업들 그 관광공사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교수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또 우리가 가지는 지역 관광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관광이 큰 것만 갖고 우리가 승부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하지만은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삶이 녹아 있는 그런 관광이 필요한 거고 우리 전라남도는 특히 이제 체험 관광이랄지 가족 관광이랄지 요즘에 1인 관광 시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적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이제 보직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일관성이 있는 계획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가 이런 일을 전담했으면 하는 게 제 공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중앙 단위에서 요즘에 이제 지방 분권이라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은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로 하면은 수입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관광공사를 만들더라도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광재단으로 해서 일하는 형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재단 설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신속히 최소한 내년 1월 달부터는 관광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런 일을 총괄적으로 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사님께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좀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관광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무안공항 활성화가 결국은 광주 전남 상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주 군공항 문제 이전 문제하고 이렇게 맥락이 다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지사께서 광주 전남 상생에 합의를
하시면서 이 군공항 문제하고 무한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보면 패키지화 하시는 데까지는 합의를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걸 패키지했다고요? 무한공항의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 이전과 그 무한 군공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화돼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무한공항 이전 후보지로 광주시에서 용역 조사를 한 4군데 6개 지역에서 모두가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지사님은 어떻게 이 광주 군공항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국가적 과제다, 안보 문제로 안보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광주 전남의 상생 문제로 해결하면 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서로 노래가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상생 문제 정도가 아니고 국가적 안보 과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상생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광주를 위해서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지역의 목소리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상생 문제란 건 서로 좋자는 뜻에서 적절히 협력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이것을 광주 전남의 상생 문제로 풀어가기보다는 국가적 과제다 하는 인식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광주 이제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에 통합하기로 이렇게 했고, 근데 그것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패키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 문제는 무한공항 만들 당시부터 또 무한공항 개항 당시부터 그렇게 하기로 이미 서로 국가적으로 이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가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합의를 할 당시에도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군공항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지만은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 광주에 있는 군공항이 사실은 전남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전남으로 이전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상생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지 그걸 패키지화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그때 무한 국제공항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패키지화해서 함께 연계 처리했으면은 아예 아마 그때 MOU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생 문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일반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봤던 그렇게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남에 부담을 자꾸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생 차원에서 잘 하자는 그 노력을 마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전라남도가 왜 안 하느냐. 무조건 상생 문제만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고 잘 협조하고 협력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결국 그 법 자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전제로 해서 자치단체 주민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안 만들고 상생에 좋은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상생에 의지가 없습니까?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국가적 안보 과제면은 국가에서도 뭔가 지원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획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냥 상생 정신만 강조하는 것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너무 상생만 강조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우리 송영종 대표께서 아니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지 저는 상생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영종 대표 설명해 주시죠. 그 지사님께서 이제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하고 2021년까지 이 광주공항을 무한공항으로 이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합의를 하셨고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국가적인 과제고 전에 이제 그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나름대로의 그 조종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예정지인 4개 군에서는 아주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그 에타 사업으로 지정된 새만금 신공항 이게 지금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새만금 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항 자체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항국제공항 자체가 국제공항이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무늬만 정말 국제공항이었고, 근데 이제 새만금까지 이렇게 합세하다 보면 완전히 분산돼 버리고 국가적으로 아주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게 되는데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낭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군공항 이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라남도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만드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발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한 번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방금 우리 송영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공항들이 중복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의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정말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서게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결국은 각 국제공항들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무안국제공항은 앞으로 KTX가 연결되고 이렇게 됐을 때, 또 활주로도 확장되고 했을 때 여건이 상당히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권 국제공항이 있고 이제 인천 국제공항이 있고 순남권 국제공항이 이 삼각 틀에 있어서 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다른 걱정하는 것보다도 새만금 국제공항이랄지 그런 부분에 걱정하는 것보다도 무안공항 활성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방식이 이제 기부대 양해화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광주시와 국방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접촉하는 이런 접촉 면이 전남도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처럼 내지는 외면하는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외면하는 부분들로 제가 영어를 고치겠습니다. 같이 예. 어차피 강주광역시하고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국방부 장관도 만났고 전라남도가 뭐 소외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들에서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더 이상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은 지자체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정부 차원의 조치들을 좀 함께 강구해 주세요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면서 자꾸 왜 안 하느냐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께서 지적을 좀 해주시지, 그 부분 지적 안 하고 자꾸 왜 안 하느냐고만 하시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 좀 설명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지사님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가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 저도 국방부에 가서도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국방부는 그런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앞으로 그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할 때 그 군공항 이전 대상 후보지 이런 지역에 조금 더 특혜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안을 전라남도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부 각 부처가 연결돼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이 보이는 노력이 있고 또 그 어떤 제시가 되면 좋은데, 전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이 왜 좋은데 안 하느냐, 자꾸 이렇게만 왜 상생을 안 하느냐 이렇게만 하는데, 그분들은 지역의 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이 대단히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는 것, 없어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도지사가 무조건 한쪽만 하고 한쪽 그 지역 주민들은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무조건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접근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중재자 역할을 제가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저는 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광주 전남 상생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하는데, 역시나 뜨거운 감자고 거기에서 그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사님께서는 청년 토크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1년 동안 만나 오셨어요.
또 굉장히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 언론 보도 그다음에 공식 비공식 해서 그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청취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청년 취업이라든가 창업, 전남이 참 인구는 줄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면 분명합니다. 자, 청년의 취업과 창업도 일자리 기반을 1년간 해보시니까 어떻게 좀 기반이 마련되셨습니까? 참 우리 청년들이 답답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1년 일하고 마련됐다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또 희망을 줘야 하고 뭔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마을로 내일로 마을 기업이랄지 또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1년간 인턴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를 전남에서 해서 이제 국가 정책 과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숫자를 대폭 늘렸어요. 지금 1,600명까지 200명 하던 것을 1,600명까지 네. 숫자를 대폭 늘렸고 또 청년들이 구직활동 수당을 신설을 해서 50만 원씩 6개월간은 구직활동 수당을 3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취업이 됐을 때 주거비가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네. 주거비를 10만 원씩 1년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신혼부부 네. 우리 지역이 정착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월 15만 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전라남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 분야에서 노력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또 지난 1년간 평가해서 고용 부분에 일자리 대상을 전라남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아요. 떠나는 그 문제는 정말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일자리만한 문제는 아니고 의료 네. 또 교육 그런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경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네. 그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이 그 어떤 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시간에 지금 이건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선 그 우리 지역 대표 산업인 농업이라든지 어떤 그 어촌이 1차 산업의 어떤 그 현장으로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 이제 창업 공간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실제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우월해야 되거든요. 지금 똑같은 그 정책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팜 밸리 이거 지금 추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현장, 직업 현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농업 분야에서 우리 스마트팜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 예. 이제 저도 그 이야기는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네. 방금 물어주셨는데 네. 이제 주로 이제 농어업 분야의 젊은이들이 좀 사실은 앞으로 정말 전망이 좋다 하는 부분들은 뛰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게 특히 1차 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스마트팜 밸리를 전라남도 유치해서 공군에 만들기로 했는데 스마트팜 밸리가 사실은 청년 영농 벤처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창업도 하고 실제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특히 많이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보고 거기에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임대 농장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스마트팜 농사를 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도민들께서도 정말 스마트폰에는 나도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도민들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 이제 해남의 기존의 기업 도시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좀 어려웠었죠. 근데 예. 이것을 이것을 앞으로 블루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서 정말 은퇴가 없는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RE100이라고 해서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농수산 가공식품도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형 블루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집도 공유 개념으로 통해서 할 수 있고 거기 이제 교통편도 공유 차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예. 신개념 스마트 시티를 만들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아까 말한 RE100을 이용해서 농수산물 가공 산업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관광 산업이랄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거기서 블루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 시간이 대부분 마무리돼서 이제 김영록 지사의 맺은말을 듣고 이 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맺은말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민선 이제 7기 2년차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SOC 문제에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SOC 문제는 해결됐다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미래의 전략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이번에 이제 블루 이코노미를 이제 제가 민선 취임 1주년 비전과 전략으로 이렇게 도민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청정한 우리 전라남도의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청경, 자연, 환경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잘 활용해서 블루 이코노미로 블루 오션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인데요. 첫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양 관광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을 정말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산업으로 해서 남해안 해양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콘텐츠부터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해양 관광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뜨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목포에서 여수 거쳐서 부산까지 남해안 해양 관광이 활성화되면은 우리 전남 관광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네. 또 섬진강, 영산강 통해서 내륙권, 마한문화권 뭐 이런 내륙권까지도 다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블루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해양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정한 자연에서 나오는 이 또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우리 전남에 블루 이코노미의 한 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네. 현재 이제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산업이 있습니다만 장성에서 시작해서 화순, 장흥, 나주 그리고 완도까지 거치는 이 산업을 이제 블루 이코노미로 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키우겠다. 특히 이제 면역 치료 센터랄지 국립 심혈관 센터랄지 또 우리 이제 완도의 한 해양치유센터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블루 이코노미 하나로서 적극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운송 수단인 이 드론이랄지 또 이 모빌리티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서 지금 우리 영광과 공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형 이런 블루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적극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은퇴가 없는 블루 스마트 시티를 우리 전남에 만들어서 예, 블루군요. 블루. 이것은 뭐 예. 은퇴자 실버 타운이 아니고 네.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전남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젊은 청년들도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블루 스마트 시티, RE100과 공유 경제를 밑바탕에 함께하는 그런 블루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블루 관광을 할 때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전남에 오면은 외국인들도 남도 한 바퀴를 통해서 전남의 곳곳을 이렇게 다녀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 앱을 예. 만들어서 전남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앱을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록 지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패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7기 1년은 크고 작은 성과 속에서도 앞으로 펼쳐갈 미래 비전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큰 만큼 과제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광주 전남 상생과 협력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